자, 세 번째 강의 이어서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저번 강의에서는 이제 OT라고 해서 조직 이론, 오르거니제이션을 띠어리라는 해서 세 가지 주제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조직 구조, 오르거니제이셔널 스트럭처. 두 번째는 경영 연구의 흐름. 이 중에서 우리는 행동적 전투법에 있어서 호선 연구에서 밝혀진 인간을 자연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인 존재로 내추럴, 소셜한 존재로 보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부터 이제 조직행동론이 시작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이제 기업 지배 구조, 코퍼레이트 가버넌스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오너 경영이냐 아니면 프로페셔널 경영이냐, 전문 경영이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어떤 거냐면은 여기다 적어볼게요. theoretical, 이론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마이크로는 어떤 의미죠? 매크로하고 달리 이렇게 좀 나눠볼까요? 요거는 이론적인이라는 뜻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고, 요 마이크로는 미시라는 뜻이에요. 미시. 이 미자가 작게 본다는 거예요. 작게. 이 미시. 이 작게 본다. 작은 미자. 미소 그러잖아요, 우리가. 작은 웃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작은 관점에서 조직의 구조라는 거는 조직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큰 관점에서, 그죠? 아까 우리 한국외고대학교 캠퍼스는 서울 캠퍼스와 글로벌 캠퍼스 상당히 큰 관점이잖아요, 그죠? 안에 들어와서 실제로 그 구성원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가, 그게 바로 조직행동론이죠, 그죠? 오르거니제이셔널 비헤이비어. 그래서 이것도 조직이론을 줄여서 오르거니제이션 띠어리를 줄여서 OT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조직이론도 OB라고 얘기해요. OB. 그죠? OB. 그래서 조직행동이라고 번역을 하죠. 조직행동론에 있어서 제가 아까 계속 강조해 한 4-5번째 얘기하고 있는데, 조직을 아까 호선 연구를 통해서, 그죠? 엘튼 메이오가 우리 도출해낸 사실은 뭐냐면 인간은 자연적이고 내추럴하고 사회적인 존재다. 이걸 전제로 조직행동이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지울게요. 요거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여기 어떤 블랙박스가 있고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고, 이 인간의 행동은 성과로 이어진다고 합시다. 미시적이라는 말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거시적인 관점은 크게 본다. 미시적인 관점은 아까 외대 얘기를 했는데, 외대 건물 보면은 교직원들이나 학생들이 안에서 뭔가 하고 있잖아요. 그 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행동이라고 보면 되죠. 행동. 그러니까 제가 큰 거인이라고 했을 때 돋보기 같은 걸 이용해서 그 외대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일하고. 그러니까 미시적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죠? 아주 작은 부분, 큰 부분이 아니고 작은 부분을 디테일하게 본다. 그래서 인간의 행동이 일어나면 성과가 나오거든요. 퍼포먼스. 이거 이해되세요? 지금 제가 뭐예요, 지금? 행동하죠. 집에서 강의를 찍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강의 촬영을 하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강의를 잘 촬영을 해서 조직행동에 대한 주제들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하면 여러분들이 조직행동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겠죠.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고, 그죠? 그게 바로 성과라고 하는 거죠. 학교에서 선생님들에 있어서의 성과로 판단되는 거는 학생들로 하여금 얼만큼 학문에 관심을 갖겠느냐, 혹은 공부를 열심히 하겠느냐, 이런 게 중요한 성과 지표로 판단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하면 성과가 도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공부를 열심히 한다, 성적이 오른다.
공부하는 행동, 성적이 오른다라는 성과. 이해되시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과연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 네모 안에 들어가는 요소가 과연 무엇이냐는 거죠. 어떤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영업사원이 있다고 합시다. 영업사원. 자동차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이에요. 자동차 회사의 영업사원. 자동차 판매 회사의 영업사원은 자 봅시다. 어떤 성격이 좋을까요? 그냥 여러 가지 성격을 나누는 기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MBTI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성격을 우리가 복잡하게 따질 건 없고 그냥 단순하게 내향적이다. 그죠? 내향적 혹은 내성적이다. 외향적이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럼 단순하게 봐도 영업사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두루두루 대인관계가 원만해야 되죠. 그죠? 이야기도 잘하고 인사성도 밝고 그죠? 그 다음에 태도도 상당히 긍정적이고 그래서 내향적인 사람보다는 외향적인 사람이 아마 자동차 영업사원의 직무 수행을 하기에 적합한 성격일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내향적인 사람이 있고 여기 외향적인 사람이 있었을 때 이 영업사원의 직무 수행이라는 게 이게 결과적으로는 행동 아니에요. 그죠? 이 행동이 어떤 성격이 더 유리할까요? 당연하죠. 외향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격 하나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우리가 지금 살펴봤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말할 수가 있어요. 조직행동이라는 학문은 뭐냐면 이게 다 지워버리죠. 정확하게 말하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파악하는 거예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파악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네모 박스에 있는 블랙 박스에 있는 이 물음표들을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성격도 있고, 그죠? 가치관이라는 거 있을 수 있고. 가치관 얘기하면 요새는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들 마찬가지겠고 흔히들 말하는 워라밸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그죠? 일과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삶에 있어서의 균형. 그죠? 일만 하는 거. 옛날 우리 아버님 세대들은 주된 가치가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였죠. 그죠? 당시 상황을 봤을 때. 근데 지금 이제 2000년대를 살아가는 20세기를 살아가는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들한테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치관에 따라서 구성원들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어요. 성격도 그렇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할 내용들은 이런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많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질문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인간의 행동은 사람의 의지가 있고 그리고 모두 이성적이라고 한다면 뭐 성격이건 설사 내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영업사원이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책임감 있는 사람이면 자기가 성격이 내향적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세일즈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인간을 어떤 존재로 보는 거냐면 아까 말했듯이 이성적인 존재로만 파악하는 거예요. 물론 인간 이성적인 측면도 있지만 제가 호선 연구 왜 계속 강조했겠어요? 호선 연구에서 드러난 게 인간이 이성적인 측면도 없진 않겠지. 있긴 하지만 상당히 인간은 자연적인 존재다. 지금 동영상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지금 졸리죠? 지금 한 3분 정도는 지금 눈꺼풀이 막 5톤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막 코 고는 소리 들리고 이쪽에서는 막 상모 돌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얘기가 다 재밌을 수는 없으니까. 그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기계 같고 그래서 막 너무나 이성적이라고 한다면 수업 시간에 졸겠어요? 알아서 다 하죠? 공부 열심히 하고. 조직에서도 마찬가지다. 모든 조직 구성원들이 다 이성적인 건 아니고 인간의 아주 독특한 특성 중에서 내추럴하고 소셜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관리라는 거는 외향적인 사람들을 예를 들면 직무 배치에 있어서도 어떤 직무에 배치할 것인가. 조금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일부에서
조직 행동에서 다루어진 이론들이 실제로 인적 자원 관리에 연결된다. 인력의 배치는 인적 자원 관리에 있어서의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죠? 조직에 있는 인력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성격에 따라서 수행하는 직무라는 거는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그 일을 갖다가 배분하는 거죠. 외향적인 사람은 영업직에, 내향적이고 사색을 잘하는 성격의 소유자가 그러면 연구직 같은 데 갖다 놓으면 되죠. 성격만 봤을 때는. 이런 게 관리잖아요. 관리.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대전제, 프레미스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야말로 인간이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존재죠. 그래서 제가 아까 비헤이비어럴 어프로치를 그렇게 제가 강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 그림은 제가 계속해서 그릴 거예요.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 블랙박스에 들어가는 요소, 성격, 가치관, 태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지각을 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한 주제가 될 거죠. 아마 이게 우리 조직 행동에 있어서의 전반부에서 다룰 내용인데 실제로 성격, 가치관, 태도, 지각 등이 인간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100% 이성적이다 그러면 이런 거 고민할 필요 없어요. 알아서 잘 테니까. 왜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공부해?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직 행동은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다. 그래서 또 조금 더 거창하게 뒤를 붙이면 그래서 조직 유효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조직 유효성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1강 가서 제가 구체적으로 챕터 1장 가서 지금 우리가 수업하는 게 아니고 챕터 1에 본격적으로 조직 유효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2x2 중에서 2개 했죠. 자, 세 번째는 이거네요. 다른 제목이 있어야지. 매크로와 애플리케이션. 이 애플리케이션이 이게 이론 옆에 왔었던 얘기죠. 티어레티컬 옆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응용, 적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거시. 그러니까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론적인 학문 영역이 조직 이론이었잖아요. 조직 이론, OT라는 거, 그죠? 이 OT에 대한 지식, 기본적인 지식. 예를 들면 조직 지배 구조는 어떠니, 그죠? 아니, 기업 지배 구조는 어떠니, 코퍼레이트 가버넌스는 어떠니, 그 다음에 조직 구조는 어떠니, 그죠? 조직 연구는 어떻게 흘러왔느니, 이런 조직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적인 측면을 가지고 응용해 가지고 우리가 스트래티직 매니지먼트, MGT를 쓸게요. 줄여서 전략 경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략 경영. 뚜껑 닫아볼까요? 레드마카가 뚜껑을 열어놓으면 이게 다 날아가더라고요. 자, 전략경영이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전략경영은 상당히 응용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어떻게 응용을 하느냐는 건데, 전략이라는 거는 이것도 또 한자 써볼까요? 오늘 한자 많이 쓰네. 이게 이제 싸울 전자고요. 요게 다스리다. 그러니까 싸우다 전. 좀 빨리빨리 설명하려고 글씨가 좀 이렇게 흘려지는 거 이해하세요. 다스리다 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싸움을 다스리는 거예요. 싸움을 다스린다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말을 바꾸면 싸움을 다스리려면 뭘 잘해야 돼요? 분석을 잘해야죠. 분석. 그죠? analyze, 분석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analysis, 분석을 잘해야 되죠. 분석을 잘하면 플랜을 할 수 있어요. 계획을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플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프레임을 짤 수가 있어요. 프레임. 앞에다가 전략 프레임이라고 하면 좋겠다. 전략 프레임. 그죠? 다시 이거 좀 어렵다. 다시 한번 볼게요. 조직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가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데 전략이라는 개념은
싸움을 다스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운다는 게 실제로 뭐 총칼을 들고 싸운다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죠?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지금 그 의류 건조기에서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죠. LG가 지금 선점자고 삼성이 후발주자로 지금 쫓아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LG에서 사용하는 그 스타일러인가? 그 제품 있죠. 그리고 삼성에서는 에어드레스라는 제품이 있는데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싸움을 다스리려면 분석을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건조기하고 의류 세탁 기능이 있는 그 세탁이라고 해야 되나? 의류 청정기라고 해야 되나? 그 제품에 있어서 삼성이 뒤처지고 있으니까 LG의 성공 요소를 갖다가 분석해야죠. 분석하면 어떻게 대응할지 계획이 나오고 그 계획에 따라서 같은 얘기긴 한데 어떤 전략적인 프레임이 짜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전략 수업 들어보신 친구, 뭐 마케팅 전략이건 뭐 일반 전략 수업이건 우리가 들어본 친구들 중에서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스왓 분석이라는 거, 그죠? 이거는 뭐냐면 기업이 갖고 있는 스트렝스, 그 다음에 W는 위크니스. 그래서 요 S와 W는 조직이 가지고 있는 강점, 약점을 말해요. 스트렝스와 위크니스. 그 다음에 요 O는 opportunity, 기회 요인. 그 다음에 요거 T는 threat라고 해서 위험 요인, 기회와 위협. 그래서 이건 조직 내부에 관한 얘기고 이거는 조직 외부에 관한 얘기예요. 어떤 환경적인 차원에서 어떤 위협을 주는가, 그리고 어떤 요소가 기회가 되는가, 그죠? 예를 들면 지금 뭐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이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뭐 마스크를 생산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그죠? 기회가. 그런 경우에 생산을 상당히 빨리 한다. 생산을 빨리 해서 뭐 회전율이 좋다, 기계 회전율이 좋다, 공장에 있는 회전율이 좋다라고 한다면 강점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석할 수 있는 도구 중에 우리가 수학 분석이라는 거 상당히 많이 사용해요. 그 외에도 뭐 5 force framework이나 이것도 이런 얘기하면 처음 듣는 사람들 어렵겠는데 그 얘기는 안 할게요. 어쨌든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적 도구들이 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경영학 원론 시간에 많이 다뤘어요. 조직행동 시간에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연관성은 있지만 직접적인 관계는 필요한 경우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거시적인 관점에서 큰 틀에서 조직의 운용 방향성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죠? 전략이라는 거는. 그리고 학문적 영역을 보면 큰 관점이고 응용이다. 조직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싸움을 다스리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는 분석을 해야 되고, 분석을 통해서 전략 프레임을 짤 수가 있다는 거고, 그 예로 스왓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많은 내용들을 지금 한 번에 설명을 드리려니까 어려운데, 전략에 대한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분석하고 전략적 프레임을 짜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기회 있으면 제가 전략 경영을 하게 되면 또 자세하게 또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죠. 자, 이 정도로 정리하고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요것만 지우면 되겠다. 마이크로 미시적이고 응용적인 측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조직 행동에서 다루었던 이론적인 측면들이 어디에 적용, 응용되냐? HRM에. 그죠?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 그죠? HRM이라는 게 뭘까요? 인적 자원 관리. 기분이 나쁘기도 해요. 사람을 자원이라고 하다니. 그만큼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 인재라고 보는 거죠. 그죠? 아무리 조직이 돈이 많다, 그죠? 설비가 좋다, 뭐 이렇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좋지 않으면 그 조직은 발달할 수가 없어요. 발전할 수가 없어요. 인적 자원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죠? 실제 삼국지에서도 보면 우리 유비 같은 경우도 제갈 공명이라든가, 그죠? 뭐 장비라든가 마초라든가, 그죠? 관우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어둠으로 인해서
조조하고 대결을 벌일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라는 거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경영 활동에 있어서. 자, HRM에서 그러면 주제를 좀 알아봅시다. HRM에서는 그러면 뭐를 하느냐? 이거 중요하니까 제가 좀 써볼게요. 일단 이제 스태핑이라고 해서 우리가 채용이라고 하거든요. 첫 번째 주제가 인적 자원 관리에서 상당히 중요한 주제가 채용이다.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인가, 그죠? 잠재력이 있는 사람, 그죠? 그리고 해당 직무에 대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사람이 적합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 활동을 수행하는데 첫 번째가 리크루트먼트, 그죠? 이걸 모집이라고 해요. 모집. 말이 좀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외대 들어올 때 외대 모집 요강이라는 거 있었죠. 대학별로 뭐 외대다, 뭐 경희대다, 뭐 서울대다 그랬을 때 모집 요강이 나와요. 그래서 뭐 자연계, 인문계 해가지고 쭉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모집이라고 번역을 해요. 리크루트먼트는. 그리고 모집을 통해서 사람들을 갖다가 뽑죠. 네, 실렉션이라고 해요. 선발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집과 선발을 포함해서 우리가 채용이라고 한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 주제는 뭐가 있느냐면 사람을 뽑았어요. 그죠? 모집해갖고 뽑았어요. 뽑는 거를 선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불러와. 일할 사람, 우리 회사에서 일할 사람 채쳐 모여. 자격 요건은 이런 거예요. 뭐 상경대를 졸업하고 그다음에 실무 경험이 뭐 3년 이상 되고 이런 게 자격 요건이에요. 거기서 적합한 사람을 뽑아요. 이 선발에서는 면접 같은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사람을 이렇게 뽑았으면 뭐 하겠어요? 그 다음에 일 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교육을 시켜야죠. 에듀케이션 트레이닝. 교육훈련이라는 말을 써요. 교육훈련. 금융기관, 은행 같은 데 가보면은 요새는 그 신입사원 교육 기간이 길어져서 10주 정도, 그죠? 8주, 10주 정도, 거의 2달 가까이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신입사원들, 은행에 갓 들어온 행원, 신입행원한테 필요한 여러 가지 교육이 있죠. 그죠? 예를 들면 고객 응대하는, 그죠? 태도라든가, 그죠? 배워야 되죠. 인사하는 법. 그 다음에 어떤 것도 하냐면 막 돈 세는 법도 가르쳐 주더라고요. 왜 은행 가면 은행 직원들이 막 지표를 막 이렇게 펴가지고, 몇 해 전에 저도 은행에 이제 들어간 친구들이 이제 돈 세는 거 막 보여주더라고요. 은행에서 배웠다고. 이런 것도 다 교육이 필요해요. 그리고 해당 직무 관련 기초교육 같은 거 실시하고 교육이 하게 되면 이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배치를 하게 되죠. 배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일하게 되죠. 배치받고 그러면 일한 거에 대한 이밸루에이션 평가가 일어나요. 평가. A라는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이런 일을 했어. 평가 점수를 매기는 거야. 업적이 얼마고 역량이 얼마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뭘 해요? 컴펜세이션. 컴펜세이션은 우리가 보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성과금 얼마 주고 기본금 얼마 줬어.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상여금도 얼마 줬어. 보너스 얼마 줬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주제가 크게 뭐가 있냐면 지금 이밸루에이션, 컴펜세이션 합쳐서 얘기했는데 채용, 교육훈련, 평가, 보상 등이 중요한 주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우고 위에다 쓸게요. 이것도 최근 들어서도 중요한 것 같아요. 조직 구성원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동시키느냐, 무빙. 그래서 이동 관리를 우리가 무브먼트 매니지먼트라고 하거든요. 무브먼트 매니지먼트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무빙, 이동에는 이런 게 중요한 주제가 되겠네요. 프로모션, 승진이라는 거, 승진, 프로모션. 그리고 최근에 진짜 중요한 거, 이런 거, 리텐션. 리텐션은 유지예요, 유지. 조직 구성원들을 어떤 식으로 조직에 붙잡을 것인가. 누구를 붙잡겠어요? 그죠? 일 잘하는 사람. 그리고 일을 앞으로 잘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요거 시간 조금 있는데 얘기해 줍시다. 빨리 얘기할게요. 1분 남았는데 업적과 역량이라고 하죠. 그죠? 어치먼트와 컴피턴스가 높은 사람들을 우리가 유지해야죠. 그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들 HPI라는 말을 써요. 하이 퍼포먼스 인디케이터. 미안해요. 인디케이터가 아니고 인디비주얼. 그래서 HPI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업적과 역량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업적은 그 사람이 수행해온 그 직무 수행 정도, 얼마큼 잘했나. 자동차 영업사원이라고 한다면 차 몇 대 팔았니? 많이 팔수록 업적이 높겠죠. 역량은 얼마큼 성격이 좋니? 대인관계가 원만하니? 이야기를 잘하니?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성과라고 하거든요. 이 퍼포먼스. 그래서 이런 경우 HPI라고 했을 경우에는 통상 조직에서 상당히 극소수, 한 1% 정도 되는 직원들, 이런 사람들 조직에서 핵심 인력이라고 해서 리텐션,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이슈죠. 자, 정리하면 HRM은 조직 행동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 적용한, 실무에 적용하는 영역이다.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 영역은 스태핑, 그래서 리크루트먼트와 실렉션이 있고, 그 다음에 에듀케이션과 트레이닝, 교육 훈련 중요하고, 이밸루에이션, 평가, 그 다음에 컴펜세이션, 보상, 그리고 최근 들어서 부서원들을 어디에 이동 배치할 것인가, 승진시킬 것인가, 이런 주제와 리텐션도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뭐 첫날 수업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뭐 강의 회차도 그렇게 고려하지 말고 계속 쭉쭉 이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